자, 시작했습니다. 건영고등학교 25년도 1학기 기말 시험입니다. 뭐 요거 그냥 계산하면 되죠. OP3은 543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되겠고요. OC3은 OC2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54에 뭐 21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70이라고 하는 답 구할 수 있겠습니다. 2번으로 내려갈게요. 뭐 A 더하기 2B의 1,2에 대한 성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으면은 1, 0, 마삼, 2에다가 누구를 더해주시면 된다. 86, 10, 마이너스 2 이렇게 더해주시면 되는 거겠고요. 96, 7, 0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1,2 성분은 5라고 5번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3번 넘어갈게요. 자, 뭐 3번 문제에서 뭐 이제 요것도 이제 뒤에 있는 거랑 좀 맥락이 좀 비슷한 건데, 우리가 2차 부등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 되게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긴 하겠지만 나는 함수로서 생각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라고 좀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저 함수에 대한 어떤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아래로 블록한 형태의 2차 함수가 될 거겠죠. 그래서 얘보다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그러니까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에 대한 범위를 구하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한다면 무조건 어떻게 나온다? 알파에서부터 x가 베타 사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2차 부등식은 항상 이런 식으로 결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2차 부등식의 어떤 그러니까 x값의 범위가 나오는데 그 기준점이 되는 값들은 항상 뭐다? 2차 방정식 입장에서 봤을 때 서로 다른 두 근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겠지.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요거까지 다 생각할 수 있다면 굳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야. 아,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a는 0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근이 얼마랑 얼마다? b하고 5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겠지. 그럼 뭐 대입하는 것도 사실 뭐 이유가 되긴 하겠지만 뭐 어떤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는 게 조금 더 고등학교스러운 풀이 방법이겠죠. 그래서 두 근의 합에 해당하는 건 7, 두 근의 곱에 해당하는 건 a 이렇게 될 거니까 위에서 b 구해주시고 아래서 a 구해주시면 답은 12라고 구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뒤에 있는 문제에서 다시 한번 또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 포인트에 대해서 4번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건 중학교 때도 했었던 거죠. 뭐 A에서 C로 가는데 그냥 일자로 바로 가가지고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B 거쳐서 C 가는 경우에는 줄이 2개랑 3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6개 총 8개가 답이다. 4번이 답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번 볼게요. 자, 5번도 뭐 똑같습니다. 뭐 수박, 귤, 망고를 포함한 9종류. 그러니까 수박이랑 뭐 귤이랑 망고랑 플러스 또 다른 6가지가 더 있다는 거겠죠. 총 9개라고 했으니까 4종류를 택하는데 귤은 포함하고요. 수박과 망고를 미안해요. 귤은 포함하지 않고요. 수박과 망고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귤은 그냥 빼주시면 되겠고 수박하고 망고는 4개 중에 2개를 이미 채울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럼 남아있는 6가지 중에 몇 개만 뽑으면 되겠다? 2개만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뭔가 우리가 뽑아가지고 순서 있게 뭐 배열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조합으로 62 하시면 15라고 답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6번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둘 여자 셋 한 줄로 설 때,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이 되게 별건 아니긴 하지만 바로 순열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어떤 단어 중에 하나죠. 남자가 서로 이웃하게 서는 방법을 A. 자, 우리 이웃하는 경우 어떻게 계산하죠? 하나로 묶어버리는 게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남자 둘을 하나로 묶어버렸으니까 전체 명수는 몇 명처럼 보인다? 4명처럼 보이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A는 4P4 하신 다음에 뭐 해주시면 되겠어? 남자들끼리 자리 바꾸는 2P 또는 2팩토리얼이라고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요렇게 계산할 수 있겠고요. 양 끝에 여자가 쓰는 경우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아니죠. 5입니다.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양옆에 요렇게 여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경우에서 계산하거나 순열조합 계산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건 뭐야? 어떤 특정한 조건이 있으면 그걸 먼저 만족시키고 나머지 걸 배열하는 게 기본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B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여자애들 3명 중에 2명 선택하셔가지고 맨 앞에 맨 뒤에 놔주시고요. 남아있는 3명을 가운데 있는 자리에 3P3 해주시면 답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7번으로 넘어갈게요. 7번 문제를 보고 우리 머릿속에 딱 들어야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거든, 얘들아. 뭐냐면 반복이겠구나. 어떤 패턴이겠구나. 왜냐면 어떤 n번을 가지고 곱했을 때 다 더할 때 56이 나오는 건데 이거를 당연히 하나부터 10까지 진짜 다 라고 하는 건 아닐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가 어떤 패턴이 있겠구나.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는 2번은 조금 그래. 왜냐면 이게 더해져서 그 숫자가 나오는지 곱해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3번 정도는 좀 하는 게 좋다라고 좀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실제로 계산하면 A가 1, 3, 0, 1 나올 거고요. A제곱은 1, 6, 1, 0,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뭐냐면
분명히 저기 이제 6이 그러니까 3이 6으로 바뀌었지만 얘가 2가 곱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3이 더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 이거를 사실 알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a 세제곱까지 해주시는 게 좋을 거고요. 실제로 구하면 이렇게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3이 더해지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다 더해갖고 56이 될 수 있는 거는 어렵지 않게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일반항까지는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1, 3n, 0, 1 이렇게까지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n 더하기 2가 56이 될 수 있는 그 값을 구해주시면 n은 18이라고 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거였습니다. 8번으로 내려갈게요. 자, 8번 문제도 우리가 행렬 아직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거든. 행렬이 학생들이 뭐 학교에서도 마지막에 배우기도 하고 특히나 좀 약간 느낌이 다르잖아, 맞지? 우리 일반적으로 방정식 풀고 하는 거랑은. 그러다 보니까 뭐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행렬을 시험을 봤어요. 되게 오랫동안 기아에서 빠져있다가 고등학교 1학년으로 들어와가지고 작년에 처음으로 봤는데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야 행렬은 뭐 그냥 기본적인 거니까 그냥 대충 해 그거 별로 안 나올 거야. 근데 이 시험지에서 행렬 진짜 많이 나오지 않았니? 그러니까 나올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행렬에서 약간 특이하게 나오는 어떤 특정한 것들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잘 캐치를 하면 어렵지 않게 계산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행렬에서 가지고 있는 성질 중에 하나 뭐였냐면 A, B가 BA랑 다릅니다. 그 말은 뭐야?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우리들이 알고 있는 내용인 거잖아. 그러니까 요걸 보시면 우리가 원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그 이제 다항식을 연산하는 방법에 의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합차공식이라고 쓸 수 있는 거 있죠. 하지만 행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a 플러스 b랑 a-1을 곱하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a제곱에 더하기 ba에 마이너스 ab에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써야 된다고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 가운데 있는 얘가 원래 같으면 어떻게 돼? AB랑 BA랑 똑같으니까 앞뒤 바꿔갖고 그냥 상쇄시켜버리고 합차 공식처럼 쓸 수 있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당식 연산에서의 어떤 곱셈 공식이었다는. 근데 이 행렬에서는 그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얘네들을 원래 그냥 놔둬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썼기 때문에 이 문제 한정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야? AB랑 BA랑 똑같겠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하면 돼?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랑 얘 곱한 거랑 얘랑 얘 곱한 거랑 똑같습니다. 해서 써주시면 어렵지 않게 3번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9번으로 넘어갈게요. 잠시만. 자, 9번 볼게요. 9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A의 100제곱. 자, 얘도 이제 사실은 똑같은데 사실 행렬은 학교 시험에서 나오면 거의 대부분 비슷한 패턴으로 흘러가게 될 거예요. 왜냐면 행렬이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원래 우리가 배우는 행렬은 그 기초에 해당하는 행렬이에요. 원래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더 있었습니다. 그게 나왔으면 많은 얘기들, 많은 문제들의 어떤 유형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걸 시험 문제로 낼 수 있었거든. 근데 우리 안 배웠잖아.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이렇게 반복이 되는 패턴을 갖다가 문제에서 자주 내게 된다는 거겠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A의 100제곱을 진짜 해야 되나요?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왜? 뭐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 건 없잖아 우리가. 근데 진짜 100제곱 계산하라고 하겠어? 그거는 아니겠지. 그러니까 계산을 하다 보면 뭔가 패턴이 보이거나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도돌이표처럼 자기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오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얘를 계산하면 A제곱을 계산했을 때는 11, 마3, 마2 그리고 A 세제곱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 자, 요 형태 나오면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다?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단위 행렬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라 그랬죠? 마치 우리가 숫자에서 곱하기 1 한 것과 똑같은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야? 얘를 6번 제곱하면 마이너스 단위 행렬을 제곱한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단위 행렬과 똑같겠다. 그러면 뭐가 된다는 소리니? 7제곱은 다시 한번 A가 된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100제곱은
6제곱을 했을 때 단위행렬로 갈 거고 그걸 패턴으로 해서 6번째까지만 계산을 해도 결국엔 계속 똑같아진다는 소리니까 A의 100제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바꿀 수 있다? A 6제곱에 16제곱에다가 4제곱을 한 번 더하는 거니까 사실 얘는 A의 4제곱과 똑같을 거고 얘는 마이너스 A와 똑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문제에서 원하는 저 A 100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1이라고 하는 어떤 행렬을 곱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다? 마이너스 A라고 하는 행렬에 마이너스 2와 1을 곱해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연산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 실제로 계산하면 3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X는 3, Y는 마이너스 5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10번으로 내려갈게요. 별표 좀 하나만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딱 그냥 고정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 여러가지 방정식에서 나오는 오메가 있죠. 워낙 특이하게 생기고 워낙 거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많이들 뭐 잘 할 수는 있진 못해도 알고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메가는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원래 대부분 x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얘기를 해서 x-1의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이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여기서 이제 허근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은 1,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켈레근의 성질에 의해서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1, 두 분의 곱은 1, 이렇게 총 4가지를 거의 대부분 써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딱 이렇게만 얘기할게. 우리가 배우는 허근 오메가는 얘 말고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지금 방정식이 조금 다르게 생겼잖아, 맞지? 그러면 쟤는 허근이 또 달라지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턴은 똑같다니까. x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뭐 했어 얘들아? 인수분해 하지 않았어? 그럼 인수분해에서 나오는 어떤 식 하나에서 허근이 튀어나왔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하는 게 기본인 거야. 그럼 그 말은 뭐야? 이 3차 방정식을 뭐 해야 된다? 인수분해 하셔야 된다는 뜻이겠죠. 뭘로? 조립제법으로. 날 가르쳤던 교수님도 3차 방정식 인수분해 할 때 조립제법 쓴다니까? 없어. 다른 거 생각하지 마. 알겠죠? 넣었을 때 0 되는 거 이 넣어서 0 되거든. 실제로 인수분해 해주시면 어떻게 된다? 저 식이 x-2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까지만 했으면 여기서 오메가 혹은 나오네? 이렇게 바로 알 수 있었다는 거겠지.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써야 되는 것도 뭐야? 오메가 세제곱이 1이고요. 두 번째,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고요. 세 번째,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켤레도 마이너스 1. 네 번째,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켤레 얼마? 1 이렇게 된다는 거겠지. 그러면 오메가 10제곱이네.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오메가 10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에 세제곱에다가 오메가 곱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그냥 오메가겠지. 맞니? 자, 오메가 켤레라고 다를까요? 아니죠. 오메가 켤레 10제곱도 오메가 켤레 세제곱에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 켤레니까 결국 오메가 이렇게 되겠죠. 오메가 켤레도 이렇게 되겠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저식이 어떻게 바뀔 수 있다? 오메가 더하기 1에 오메가 켤레 더하기 1로 바꿔지게 되는 거겠고요. 연산하면 요렇게 되겠지. 그럼 얘 얼마? 마이너스 1, 요거 얼마? 1, 답은 얼마? 1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얘들아 착착착 진행됐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우리가 시험 잘 볼 수 있거든. 들어가고 막 고민하고 하는 순간 안 됩니다. 알겠죠? 혹시나 오메가 너무 힘들어갖고 좀 이렇게 안 하거나 틀렸거나 하면 반성하시고 열심히 하세요. 알겠죠?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 왜냐면 그렇잖아. 야 너무 어려워가지고 못 맞출 거면 틀리고 오시면 돼요. 근데 나올 게 뻔하고 연습해갖고 맞출 수 있는 건데 그걸 안 해갖고 틀린다? 그건 그냥 공부를 한 게 아닌 거지. 그러면 안 되잖아. 알겠죠? 넘어갈게요. 11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에도 별표를 좀 하나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과거 교육과정에서 굉장히 복잡했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 되냐 안 되냐 요걸 따지시면 되는데 될 거예요. 안 되잖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거든. 오케이? 그러면 위에 있는 거 인수분해 가능하죠? 그럼 그렇게 계산하면 되거든. 근데 아마 요것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얘들아 우리가 항상 연립방정식을 푸는 패턴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무언가 한 문자로 바꾸지.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하거나 아니면 1차식이 나와가지고 그 안에다가 미지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를 x로 바꾸거나 x를 y로 바꾸잖아.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뭘 구해? x든 y든 하나 구하지 않아? 그럼 그걸 또다시 원래식에다 넣어서 누구를 구해? y 값을 구한단 말이야. 또는 x 값을 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패턴이 항상 똑같거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위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하면
x-2y의 제곱은 0이에요. 그러니까 x가 얼마야? 2y일 거라고. 그럼 얘를 갖다 어디다 넣어? 아래에 있는 식에다 그대로 넣으면 되겠지. 그러면 뭐 y에다가 x에다가 2y 그냥 아무거나 넣어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그냥 y에다가 그러니까 x에다가 2y를 넣을게요. 왜냐면 뭐 분수 나오는 게 이게 탐탁치는 않아가지고 그냥 그럼 4y 제곱에 마이너스 ky 더하기 0은 더하기 6은 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원래 어떻게 해 얘들아? 요거 y값 y에 관한 2차식 잘 인수분해 해가지고 뭐 하시면 돼? y값을 구하면 되겠지. 근데 봐봐 문제에서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데 우리가 연립방 정식을 계산하면 어떻게 나오니? x가 얼마일 때 y가 얼마 이렇게 하나의 세트로 답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얘는 k값에 따라서 근이 두 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x값은 어떻게 결정돼? 어차피 x가 2y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y값이 두 개가 나오잖아? 그러면 y값이 두 개가 나오잖아? 그러면 당연히 x값도 몇 개 나올 거야? 두 개가 나올 거야. 그럼 몇 쌍이야? 두 쌍일 거라고. 오케이? 그럼 y값이 한 개잖아. 그럼 당연히 x값도 뭐가 돼? 한 개가 될 거고 그럼 몇 쌍이야? 한 쌍일 거라고. y값이 0개, 빵개야 없어. 그러면 당연히 x값도 없으니까 얘는 근이 없는 거겠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저 한 쌍의 근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소리야? y값이든 x값이든 그냥 몇 개만 나와야 된다고? 하나만 나와야 된다. 그럼 2차 방정식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이 하나려면 뭐 해야 되니? 판별식 d가 0이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주시면 판별식 d는 k제곱 마이너스 96이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4루트 6이라고 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항상 패턴이 똑같다니까 얘들아. 우리 연립방정식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고? 미지수 하나 줄여갖고 계산하지. 그럼 2차식 나온단 말이야. 그 2차식 인수분해해가지고 뭐 구해? x든 y든 두 개든 하나든 빵개든 구하잖아. 그거에 따라서 나머지가 그대로 세트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서 오직 한 쌍이 아니라 몇 쌍? 두 쌍이 나온다 그랬으면 얘 판별식 d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이 패턴이 항상 반복되거든. 그러니까 이걸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이런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럼 들어가자마자 아 이거 그냥 연립해갖고 판별식 쓰고 그냥 끝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는 거지. 거기서 고민하는 순간 진짜 힘들어진단 말이야. 알겠죠? 넘어갈게요. 12번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x 이퀄 k가 3차 방정식의 한 근이고 f1이 0보다 클 때 f1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걸 왜 줬을까요? f1이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고 그 중에 양수인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거 구하라고 하는 거겠지. 그럼 뭐 하면 돼? 근이라고 했으니까 넣었을 때 성립한다는 거 아니야? 그럼 넣어볼게요. 그럼 f에다가 k를 대입하면 어떻게 된다? k-4에 k의 세제곱에 더하기 5k제곱에 마이너스 2k가 되겠고 얘가 0이라는 소리잖아. 맞지? 그럼 뭐 하면 돼? 인수분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수분해하면 k의 k-1의 제곱에 k-2 이퀄 0 이렇게 되겠지. 그럼 k가 될 수 있는 거 얼마니? 0과 1과 2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셋 다 넣어보세요. 그 중에 f1이 0보다 큰 거 몇 개밖에 없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k가 2일 때 가능하겠고요. k가 2일 때 f1은 1이라고 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1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의 수 문제입니다. 자, 사실 우리가 학교 시험을 보면 거의 한 20문제 내외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한 12번, 13번 정도까지는 그냥 우리가 셀이나 뭐 이런 기본적인 교재들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유형들 방금처럼 나오게 돼요. 근데 이제 13번부터는 우리가 좀 풀면서 좀 고민을 좀 해야 돼. 왜?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우의 수가 여기서부터는 난이도를 좀 높여서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 난이도를 높인다라고 얘기하는 게 문제가 진짜 어려워서가 아니라 뭐라고? 케이스를 여러 가지로 나누는 노가다 문제가 나온다. 그러니까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은 해야 되는 거야. 두 가지 생각인데 첫 번째, 노가다를 좀 해야 되겠구나. 맞잖아. 야 수열 띡 써갖고 계산하는 문제 나오겠니? 안 나오겠죠 당연히 여기서부터는. 그러면 그 생각을 좀 해야 되겠고, 두 번째, 노가다 좀 진척이 되면 좀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 건너뛰고 넘어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맞출 수 있고 빨리 맞추고 남아있는 시간에 노가다 해갖고 맞추든 말든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얘도 뭐 케이스를 좀 여러 가지로 나눴었어야 되는데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택해서 4자리 자연수를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할 때 135번째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작은 숫자부터니까 1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요렇게 뭐 1 썼으니까 당연히 이제 5개의 숫자니까 5P3 하셔서 요렇게 그냥 60까지가 그냥 그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2도 똑같아요.
똑같이 OP3 해주시면 60. 그러니까 여기까지 완료되면 얘들아 몇 개야? 120개의 숫자가 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 좀 줄여야 되겠지. 그럼 30땡땡으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4P2 해주시면 12개. 그럼 여기까지 오면 뭐야? 132번째잖아, 맞지? 그 다음은 노가다 하세요. 그냥 노가다 하세요. 그 다음 뭐 3102, 3104, 3105 하면 3105가 135번째 숫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약간 요거는 그 이제 사전식 배열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거랑 비슷한 형태인데, 그러니까 덩어리째, 그러니까 약간 우리 모래성 싸움 하듯이 있잖아. 뭐 예를 들어 해변가 가면 이렇게 뭐 이렇게 나무 꽂아놓고 이렇게 뭐 처음에 어떻게 해? 야, 처음에 뭐 요만큼씩 떼니? 처음 이렇게 떼잖아, 맞지? 마지막 하면 어떻게 돼? 조금씩 떼잖아. 그거처럼 똑같이 처음에는 줄일 수 있는 거 막 줄이는 거야. 마지막은 조금씩 줄이고 결국 마지막은 한 두세 번째는 뭐 해야 된다? 노가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14번으로 내려갈게요. 사실 개인적으로 14번 문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좀 얘기를 좀 하고 싶거든. 첫 번째는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뭐 보시면 알겠지만 알파 곱하기 베타가 3분의 5라고 얘기했으니까 근거계산기를 써야 되겠죠. 뭐 두분의 곱에 해당하는 NC 2분의 NC 4가 얼마다? 얘가 3분의 5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3 곱하기 NC 4가 5 곱하기 NC 2 이렇게 된다는 거겠지. 정석적인 방법은 3 곱하기 4, 3, 2, 1에 n, n-1, n-2, n-3 요렇게 고 5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n의 n-1 요렇게 넣어서 계산을 하는 게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다 얘들아 그냥 상수, 그러니까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요렇게 약분해 주시고 뭐 요렇게 약분해 주시고 뭐 요렇게까지 가서 계산을 하고 뭐 5 넘기면 뭐 n-2에 n-3이 뭐 이제 뭐 20이 된다. 뭐 요 정도까지 쓸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뭐 넘겨갖고 뭐 인수분해해서 n 값을 구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좀 오래 걸리잖아. 그리고 우리가 조합, 순열조합 계산하다 보면 사실 쓰는 것만 쓰거든. 너네 막 뭐 50C, 35 이런 거 쓰니? 이런 거 안 쓰죠. 뭐 써봤자 뭐 6C2, 6C4, 뭐 7C3 이 정도 쓰잖아, 맞지? 그럼 외우게 된단 말이야. 그냥 대충 숫자 넣어서 계산해보는 것도 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답은 7이에요. 7. n은 7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계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1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그 노가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좀 했던 거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 노가다예요. 선생님 그러면 무조건 얘는 저희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돼서 수능 때 학력 통계에서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그때도 노가다 해야 되나요? 아니요. 안 해도 돼요, 그때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지금 적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선 안에서 노가다 할 수밖에 없어. 근데 문제의 특징이 이래. 그러니까 얘가 확률 통계를 배우면 뭐 중복조합이든 중복수는 여러 가지를 배우면 그때는 그걸로 좀 풀 수 있거든.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그걸 알아서 못 푸니까 어차피 거기 문제를 가지고 내려와. 근데 가지고 내려오면 못 푸는 건 아니라 풀 수는 있어. 대신 어떻게? 노가다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런 문제거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내자연수 때 순서쌍 구하라 했잖아, 맞지? 근데 순서쌍은 너희들이 고등학교 3회 때도 노가다 해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그냥 하나하나 다 구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가족권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생겼잖아, 맞지? A, B, C 이렇게. 그럼 될 수 있는 숫자는 뭐가 되는 거야? 1, 2, 3, 4, 5, 6, 7까지만 되는 거겠지. 근데 여기가 2하고 3이 돼서 얘는 누구부터 시작할 수 있어? C는 4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4보다 작으면 돼, 안 돼? 그거 안 되거든. 왜냐면 4보다 작아서 예를 들어 3이 되면 A와 B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없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C는 누구부터 시작할 수 있다? 4부터 시작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4부터 어디까지? 7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 C가 4일 때, 두 번째 C가 5일 때, 세 번째 C가 6일 때, 네 번째 C가 7일 때 이렇게 나눠서 풀어주셔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시면 알겠지만 D라고 얘기하는 게 C보다 크거나 같거나 9보다 작거나,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노가다의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 우리가 숫자 계산하는 거잖아, 맞지?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만 해야 돼. 그럼 C가 4면 어떻게 돼? A는 2고요, B는 3이겠지. D가 될 수 있는 건 얼마니? 4, 5, 6, 7, 8, 9 총 6개가 되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순서상 몇 개밖에 없어? 6개예요, 순서상. 오케이?
그럼 그 다음 거 어떻게 돼? C가 5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 A랑 B가 될 수 있는 숫자는 얼마랑 얼마니? 2하고 3하고 4죠. 자, 여기서 또 하나만 얘기할게요. A랑 B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2하고 3하고 4잖아, 맞지? 나 어떻게 할 거냐면 노가다로 2, 3, 뭐 2, 4, 3, 4 해도 되거든? 나 어떻게 할 거냐면 3C2 할 거예요. 왜 3C냐면 3C라고 하는 의미는 서로 다른 세 개 중에 중복없이 두 개를 선택한다는 뜻이잖아. 근데 중복없이 순서 없이 두 개 선택하는데 근데 지금 A, B가 숫자가 돼야 되는데 그 두 개를 갖다가 순서 없이 선택해도 되나요? 됩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봐봐 얘들아, 내가 3, 4를 선택했어. 누구한테 줄지 생각 안 하고 3, 4를 선택했어. 그럼 A는 무조건 누구여야 돼? 3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B는 누구여야 돼? 무조건 4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차피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작은지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그러니까 굳이 순서 생각 안 하고 뭐만 하면 돼? 뽑아 놓잖아? 자동으로 붙는 거야. 자동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뭐 해야 돼? 노가다야 또. 그러면 C가 6일 때 어떻게 되겠어? A랑 B가 될 수 있는 거는 2하고 3하고 4하고 5겠지. 그럼 얘도 뭐 하면 되는 거니? 서로 다른 4개 중에 2개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러면 예를 들어서 2하고 5를 선택했다 치자. 자동으로 2는 누구야? A. B는 누구야? 5 이렇게 가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 것도 노가다예요.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사실 나 고등학교 3학년 애들 가르칠 때 있잖아. 노가다 나오면 안 해요. 왜냐면 노가다는 있잖아. 내가 안 해보잖아.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 해라. 귀찮아도. 알겠지? 무조건 하세요. 16번 보겠습니다. 뭐 활용 문제 하나 나왔습니다. 뭐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비슷한 형태의 문제였던 것 같은데 뭐 둘레 길이가 22m인 직사각형 모양의 텃밭을 만들려고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텃밭의 넓이가 18m 제곱의 이상이 되도록 하는 세로의 길이의 최대값. 그러니까 문제에서 구하라고 얘기하는 게 세로의 길이인 거잖아, 맞지? 그럼 여기를 뭐 x라고 둘게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다? 자동으로 11-x가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 11-x에다가 x를 곱한 게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1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겠어? 세로의 길이는 가로의 길이 2배보다 길거나 같다라고 나왔으니까 x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2에 11-x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학교 교과서에 그 뭐 대단한 마무리하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뭐 그냥 그 정도의 활용 문제였고 그냥 요 부등식 그냥 연립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1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5보다 큰 정수 K에 대해서 요거를 만족시키는 정수의 값이 0이 되도록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선은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제 부등식부터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마이너스의 k-x부터 k-x까지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해도 상관없고요. 뭐 두 개로 나눠서 2분의 5보다 크거나 작거나 나눠서 계산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나는 그냥 나눠서 계산할게요. 2분의 5보다 x가 작을 때 그럼 당연히 그냥 나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고 결론적으로 x값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x가 5-k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케이스 x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을 때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기 때문에 요렇게 되는 거겠죠. 요렇게 된다는 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 넘겨서 정리하고 계산해 주시면 결론적으로 x가 3분의 k 플러스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얘들아 k가 5보다 큰 정수라고 얘기했잖아, 맞지? 원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원래 같으면 요거랑 요거의 공통범위 구해야 되는 게 맞죠. 또 얘랑 얘의 공통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사실은 k가 5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공통범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요 두 개의 범위를 공통범위 계산해서 다 구해주시면 결국에는 범위가 어떻게 돼?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 사실 이게 참 문제가 그지같이 낸 게 뭐였냐면 첫 번째로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정수의 총합이 얼마여야 되는데? 0이어야 된다 그랬잖아, 맞지?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원래 같으면 수직선에다 그려갖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게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사실 모르겠어. 뭐 일부러 이렇게 된 건지 무슨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건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냥 노가다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뭐 힌트를 뭐 이렇게는 알 수 있을 것 같아. K가 어떤 실수가 아니라 뭐라고 나왔어? 5보다 큰 정수라고 얘기했잖아, 맞지? 그리고 모든 K 값의 합을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5보다 큰 정수, 그러니까 K는 누구부터 시작할 수 있어? 6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6, 7, 8, 9, 10을 쭉쭉쭉 대입해봤을 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겠지. 근데 야 무지막지하게 뭐 이렇게 나오겠냐? 6, 7 됐다가 갑자기 100 이렇게는 안 나올 거거든, 사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예를 들어서 6, 7, 8 되고 9부터는 안 되는 거지. 그럼 우리 6, 7, 8만 더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얘는 뭐 해봐야 되겠다? 다 대입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요거는 문제 풀 때 팁인데 문제에서 갑자기 특이하게 어떤 미지수가 자연수야 또는 정수야 이런 식으로 알려주잖아. 그럼 거의 대부분 그냥 넣어보라는 소리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해. 왜냐면 실수라고 나오면 엄청나게 많고 무한한 거기 때문에 그걸 계산할 수가 없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17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K에다가 6, 7, 8, 9, 10 쭉쭉쭉 넣어보시면 9, 10밖에 없어요. 실제로 계산하면 19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뭐 이거 세부적인 계산 과정이나 어떤 식들은 내가 해설지에 넣어놨으니까 참고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8번으로 내려갑시다. 자, 요거 번호를 좀 지정하고 할게요. 뭐 아마 많이 풀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의하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이 좀 있죠. 어디랑 어디? 2번하고 4번 또는 3번하고 5번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 쟤네들을 기준점으로 저기에 같은 식이 들어가냐 다른 색이 들어가냐 요걸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2하고 4에 같은 색이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2하고 4에 색칠할 수 있는 거 총 5개겠죠. 그 다음에 1번 색칠하는 거 몇 개야? 4개겠지. 그 다음에 5번하고 3번에 3개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는 거겠죠. 두 번째 2하고 4하고 다른 색이야. 그럼 어떻게 돼? 5, 4 해주시고 1번에 3개 그 다음 2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해주시면 되는 거겠습니다. 19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보겠습니다. 요것도 똑같아요. 뭐 당연히 인수분해가 안 되면 풀 수가 없는 문제고요. 뭐 당연하죠. 자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얘들아 그냥 부등식이 만족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연립부등식이 만족하지 않는 거잖아, 맞지? 그 말은 뭐야? 우리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할 때 어떻게 계산하죠? 각각의 부등식의 범위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뭐해? 서로 공통된 범위를 가져오는 걸 우리가 연립부등식에서는 해 또는 근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해가 없다, 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뜻이야? 각각이 범위가 없다는 소리가 아니고 각각의 범위는 있을 수 있는데 걔네 범위가 뭐 해야 된다고? 겹치지 않아야 한다는 거라고. 오케이? 근데 쉽게 말해서 위아래가 다 인수분해 가능합니다. 실제로 위에 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에서부터 a 제곱이라고 나오게 되겠고요. 아래 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고 또는 x가 7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수직선에다 나타내면 어떻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야? 요거를 1번 범위, 요거를 2번 범위라고 할게요. 1번 범위는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2에서부터 1번 범위가 a제곱 사이에 있어야 되는 이렇게 되는 거겠죠. 2번 범위는 어떻게 돼야 돼?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마이너스 a는 이쪽으로 빠져 있어야 되는 거겠죠. 또 a7은 어떻게 돼? 요렇게 돼야 되는 거겠지.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마이너스 a는 누구보다 작아야 돼?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겠죠. 두 번째 a제곱은 누구보다 7보다 작아야 되겠지. 근데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왜? 둘 다 빵꾸 뚫려 있잖아. 그가 포함 안 하잖아. 똑같아져도 겹치는 거 없는 거잖아, 맞지? 그럼 얘네 두 개의 공통범위 구해주시면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오케이? 요거였습니다. 넘어갈게요. 20번으로 가겠습니다. 별표 좀 많이 쳐주세요. 뭐 눈치를 챈 친구들도 있겠지만 요 문제는 사실 나는 어떤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좀 얘기를 좀 하고 싶냐면 우리 맨 앞에 풀었던 3번 문제 있지. 3번 문제랑 결이 똑같은 문제입니다. 20번 문제임에도. 왜 그런지 설명을 하자면 아까 얘들아 우리가 3번 문제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2차 부등식의 근은 항상 2차 부등식에서 뭐보다 크다 작다 그 기준점이 되는 건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 2차 방정식 가지고 있는 해 x축과의 교점이 기준점으로 돼서 뭐 크냐 또는 거기 사이에 있냐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지. 지금 여기 나온 20번 문제도 똑같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fx가 최고세계수가 정수인 2차식이래요. 그럼 얘가 요보다 크거나 같다가 요렇게 되네?
그 말은 뭐냐면 fx 더하기 4x-9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내가 얘를 갖다가 hx로 바꿔볼게. 그러면 hx라고 하는 게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한 근이 뭐라고?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봐봐 얘들아, fx 뭐라 그랬어? fx 뭐라 그랬어? 2차식 아니야? 야, 거기에다가 4x-9 하면은 뭐 돼? 그냥 2차식이야. 그러면 hx도 뭐야? 얘 2차식일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아, hx라고 얘기하는 건 최고차이 계수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는데 0하고 2가 뭐가 되는구나? 근이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얘가 뭐가 되겠구나? fx 더하기 4x-9겠구나. 그러면 아, fx는 뭐가 되겠구나? kx의 x-2 마이너스 4x 플러스 9라고 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 네? 이거를 단박에 눈치챌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럼 근데 그 생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2차 부등식의 어떤 기준점이 되는 건 무조건 뭐라고? 2차식이 가지고 있는 근에서부터 시작이 된다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뭐 얘를 뭐 때에 따라서는 직선으로 보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나조건 뭐라고 나왔어? 얘가 항상 0보다 크다 그랬지, 맞지? 그 말은 뭐야? 요렇게 되어 있다는 소리겠죠? fx의 그림을 그려주시면 x축 위에 붕 떠 있다는 소리입니다. 왜? x에다 얼마를 든지 간에 y값이 무조건 양수만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판별식 d가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0보다 작다는 소리다 라고 하면 k값의 범위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해주세요. 정설했으니까. 알겠죠? 논술형 1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실 이 시험지를 통틀어서 베스트 문제는 20번 문제랑 논술형 1번 문제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참 이제 이 공부를 많이 했냐 안 했냐, 4차 방정식을 많이 다루어 봤냐 안 다루어 봤냐, 요걸 갖다가 기준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이 논술형 1번이랑 아까 얘기했었던 그 내용이랑 이 두 개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문제인데 혹시나 걸러졌다면, 내가 이 문제를 풀다 걸러졌다면 반성하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볼게요. 우선은 x 4제곱에 x 제곱이라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우리가 부르죠? 보기차식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맞지? 보기차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x제곱을 t로 치환하든지 아니면 쪼개서 합차 공식의 형태로 풀든지. 그럼 얘 뭐 해야 돼? x제곱을 t로 우선 치환해 봅시다. 그럼 t에 2 마이너스, 미안해요, t제곱에 2-2a의 t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인데 쟤를 가지고 인수분해까지 가능하죠. 어떻게 인수분해할 수 있어?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1 이퀄 0 이렇게. 그 다음도 어떻게 돼? 그 다음도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어떻게? 요렇게.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돼, 얘들아? x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3에 x제곱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은 0이 된다고. 자, 여기까지 했잖아?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90%는 푼 거예요. 근데 이 다음에 넘어갈 때가 정말 중요한데 뭐라 그랬어, 얘들아? 문제에서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갖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원래 같으면 어떻게 해, 얘들아? 우리 요거 한 번 더 인수분해 해가지고 계산하지 않니? 일반적으로. 근데 여기에서 실근이랑 허근을 갖네? 그러면 요거 실근 가지고 얘 허근 가지고, 아니면 반대로 얘 허근 가지고 얘 실근 가질 수 있겠네? 근데 우린 실근이랑 허근을 어떻게 구분하지? 아, 맞다, 판별식이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고 0보다 작고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고 0보다 크거나,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도 사실 상관은 없을 것 같거든?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이건 아니었어요. 근데 보기차식이 항상 동일하게 되거든, 무조건. 왜 그러는 거냐면 보기차식은 우리 어떻게 계산해, 얘들아? 항상 어떻게 계산해? x제곱을 t로 치환하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지?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 사실은 여기서 x제곱이 a-3일 때 x제곱이 a 플러스 1일 때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지 않나?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 이 다음에 뿔마 루트 씌우잖아. 패턴이 항상 그렇단 말이야. 왜냐면 보기차식은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x제곱이 얼마가 되냐를 통해서 마지막 근을 구한다.
그러니까 항상 뿔마 루트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봐봐, 얘는 어떻게 돼? x의 뿔마 루트에 a-3, 얘는 x의 뿔마 루트 a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근이 몇 개 나왔어 지금? 총 4개 나왔죠. 여기에 뭐랑 뭐가 둘 다 들어가 있어야 돼? 실근과 허근이 둘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4개잖아, 4개. 그러면 방법은 봐봐,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여기에서 실근 하나, 허근 하나, 실근 하나, 허근 하나. 이거 안 되죠? 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실근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양수거나 0이어야 되고, 두 번째 허근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음수여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얘가 허근이고 얘가 실근이어야 되겠죠. 왜? 상대적으로 a-3이 더 작잖아. 얘가 양수인데 얘가 음수인 게 말이 될까요?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야 돼? 아,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구나. 얘는 0보다 작아야 되겠구나. 그러니 x값의 범위는 요렇게 되겠구나. 오케이? 근데 그 정수근이라고 얘기했으니까 a에다가 정수값들 대입해서 답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 패턴을 좀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왜냐면 그러니까 얘들아, 내가 만약에 풀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다른 거 여러 가지야. 아, 그러면 나도 그걸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라고 얘기하겠지. 없다니까? 항상 결론이 이렇게 지어져.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 있으면 계산하기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겠지. 알겠죠? 논술형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를 얘기하는 거야. 내가 시험이 딱 보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 막 시간이 부족해. 논술형 2번 남았어. 그러면 나는 만약에 딱 봤는데 한 10분 정도 남았고 논술형 2번이랑 다른 거 문제가 있어. 그럼 나는 한 3분 정도 남을 때까지 나머지 문제 풀다가 마지막에 3분 이거 적다가 시험이 끝나게끔 만들 것 같아. 그러니까 마킹도 다 해놓고 서술형 답안지 따로 있잖아. 거기에다가 마지막 3분이 딱 남았을 때 이거를 막 풀다가 다 안 된 채로 그냥 낼 것 같아. 왜? 개노가다 문제거든. 얘는 뭐 특별하게 무언가가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노가다 하는 문제야. 솔직히 말하면 이거를 뭐 순열이냐 조합이냐라고 따지면 나는 그 둘 다 아니라고 좀 얘기하고 싶거든. 그냥 경우의 수예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근데 그게 그냥 케이스가 복잡할 뿐인 거지. 오케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연수 nx를 구하고요. 다음을 얘기하래요. 근데 가조건에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나조건에 뭐라고 하냐면 1의 자리 숫자는 모두 홀수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대요. 다조건에 각 자리 숫자는 모두 다르대. 느낌이 오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야? 아, 두 자리 수도 있고 세 자리 수도 있겠죠. 근데 1의 자리는 홀수기 때문에 그냥 홀수 고정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두 자리 숫자면 10의 자리 숫자는 어떻게 돼야 돼? 홀수가 1의 자리 숫자에 들어갔기 때문에 걔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걸 갖다 써야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세 자리 숫자는 어떻게 돼야 돼? 1의 자리 숫자에다가 넣고 남아있는 숫자들에도 또 어떻게 돼? 10의 자리 숫자 뭔가 넣고 그 다음 100의 자리는 10의 자리랑 1의 자리 했던 거 빼고 또 넣어야 되겠지. 그 말은 뭐야? 그냥 노가다라는 소리예요. 오케이?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서 해볼게요. 첫 번째 두 자리수입니다. 자,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0의 자리 숫자는 어떻게 되겠어? 미안해. 1의 자리 숫자부터 할게요. 1의 자리는 누구 들어가면 되니? 뭐 13579겠죠. 13579 다섯 가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뭐 요거에 들어간 거 제외하고 나머지 거 10의 자리에다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100의 자리 숫자 어떻게 되겠어? 미안해. 세 자리수. 똑같아요. 1의 자리 숫자에다가 넣을 수 있는 숫자, 그리고 100의 자리에다가 넣을 수 있는 10의 자리 넣을 수 있는 숫자, 100의 자리 넣을 수 있는 숫자 이렇게 나눠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 계산 뭐 내가 넣어놨으니까 그냥 노가다예요. 그냥 계산해 주세요. 알겠죠?